그냥 심정적 위험이 있어요. 아 그래? 스트레스를 세나. 확 받으면. 세나. 미동도 없어. 죽었나 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진짜 부담스러워. 진짜 속에. 자 19번 2번 주제입니다. 아휴. 야 쌤도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 어제 나 본 애들 여기 많겠지만 어제 쌤 아침 9시에 와가지고 밤 11시 넘어서 왔어. 설명이 하느라. 블랙이야. 업무 시간 너무 초과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셔츠 입고 와가지고 불편해 죽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티초가리 입고 오고. 뭐라고? 저저번 주에 꾸미신 게 맞아요. 어제 소개팅 있으셨어요? 설명이 했다니까 뭐 소개팅을 해. 아침 9시에 무슨 소개팅을 해. 야 진짜 웃기겠다. 아침 9시부터 그치? 소개팅하면 아침이 여기가. 아침은 뭘로 하시겠어요? 괜찮은데? 조식 소개팅. 낭만인데. 저는 아침에 한식으로 가죠. 자, 봐. 자, 언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소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대.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언어가 줄어드는 거에 관련돼서 걱정이 많아. 그럼 이런 수능형 질문은 뻔합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 문제점 도출했잖아. 해결책 나오겠지. 그럼 언어를 뭐하지 않기 위해, 감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요지겠죠. 그렇죠? 네. 자, 당연히 언어는 중요하죠. 사람들의 뭐를 따르는 정체성에 따르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적, 사회적으로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다? 언어다. 즉 우리가 문화를 말하려면,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유산을 말하려면, 또한 개인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언어가 필요하다. 근데 봐,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언어가 필요한데 점점 더 언어가 줄어들고 있대. 즉 어떤 문제점이 도출돼?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가며 사회적, 문화적인 유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알겠죠? 됐죠? 또한 이런 지역사회, 어떤 지역사회, 그들의 언어가 줄어들었던 지역사회는 다시 말해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손실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얻었던. 그치? 근데 바, accompany는 수반하다라는 뜻이야. 즉, 개, 다, 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즉, 정확히 해석하면 자, 언어를 잃어버렸던 지역사회는 다시 말해 아주 깊은 문화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의식의 정체성도 잃어버린다. 즉, 사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연결하는 거야. 이게 재진술로 윗문장이 뭐야? 그래, 아이덴티티고 이건 윗문장이 뭐겠어? Cultural and Social Heritage겠지.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야. 알겠지?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답니다. 문화적, 사회적인 유산을 잃어버린답니다. 자, 문화적, 사회적인 유산을 잃어버린답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답니다. 똑같은 말 또 한 거야. 알겠어? 그거를 뭔가 있어 보이게 한 것뿐이죠. 됐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1번 문장과 4번 문장이 연결해야 돼요. 왜죠? 1번 문장은 언어가 줄어들고 있어.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가 4번의 재진술이야. 즉 언어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우리는 언젠가는 또 언어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는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언어의 중요성, 아이덴티티와 사회적인 그리고 스피치의 패턴에 관련된 차이점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서 언어가 진짜 중요한데
이 언어가 잃어버릴 위험에 지금 당장은 처해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아직은 언어가 감소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언어가 감소된다면 우리도 굉장히 정체성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다들 걱정한다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장은 요지. 그러므로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관련된? 언어에 관련된. 어떤 언어? 혹시나 그 언어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커다란 문화적인 유산을 뭐 할 거야? 잃어버리게 될 건데. 됐지? 즉 여기까지 간단하게 서머리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가 엄청 중요해? 이게 엄청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해? 아까 말했지? 두 가지 이유로. 두 가지 이유가 뭐죠? 헤리티지와 아이덴티티죠. 근데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 사람들은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하고 있다? 인지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른 커뮤니티, 세계의 많은 다른 커뮤니티들이 결국 뭐를 하려고? 이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즉 언어에 뭐를 하고 있다? 한 번 더 솔루션. 됐지? 즉 몇 가지 그룹의 언어가 만약에 멸종됐다면 지금 어떤 노력을 해라? 무엇이든지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뭐해라? 부활시켜라. 즉 여기서 부활시키라는 건 재활용의 뜻이죠. 됐지? 그럼 3단 논리죠. 자, 언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 두 가지 이유.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다? 정체성,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인 유산. 자, 그런 걸 잃어버릴까봐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즉 인지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리사이클, 언어를 재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중 추론할 수 없는 거 나올 거 뻔하지. 뭐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내라 이런 건 정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있는 거 가지고서 다 쓴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재활용하라라는 표현의 재진술이 예와 예죠. 그렇죠? 되셨죠? 네,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 3번. 자, 부주의한 녹색 소비. 자, 개인들이 어떤 녹색 소비라는 운동에 참여를 할 때 그들은 그닥 뭐하지 않는다?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아까 뭐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하다 영어로 뭐라? 아까 했잖아. 그렇지. 줌인하지 않는다고. 됐죠? 됐지? 근데 봐봐. 집중하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 이거 다시 한번 재진술로 뭐를 의미할까? 관심이 없다죠. 알겠죠? 너는 참 공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라는 말은 뭐야?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주제겠죠, 2번이? 그러면 작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네, 녹색 운동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끝.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뭐야? 녹색 운동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녹색 운동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 좀 가져요가 주제겠지. 뻔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녹색 소비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답니다. 그치?
어떤 포인트? 사람들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녹색운동에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떤 결과가 도출돼? 삶을 효율적으로 살지 못해. 그럼 반대로 녹색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됐지? 화살표 잘 연결해. 됐죠? 네. 그리고 쌤이 필기해 준 거예요. 화살표 방향만 잘 따져도 아 그래서 이게 이거여서 이게 이거니까 이게 이거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라고.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해 얘들아. 알겠어? 자꾸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됐지? 쌤이 막 그렇게 어렵게 설명한 사람이 아니잖아. 어렵냐? 내 말이 어렵니? 아 어렵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녹색 소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삶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녹색 운동만 하면 무조건 효율적으로 사나? 효율적으로 산다라는 건 다시 말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제품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제품을 끊임없이 교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결국 수요와 공급. 그치? 네, 경제적인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 사람들이 결국 봐봐 얘들아. 어떤 A라는 간단한 경제 지식인데도 이거 모르더라. 어떤 A라는 사람이 빵을 100개 만들었어. 됐어? 됐어? 그 빵을 100개를 어떤 사람들이 다 돈 주고 샀어. 그치?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임이야? 그럼 이 빵을 만든 사람은 돈을 얻지. 그럼 그 돈을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또 어디 다른 데다 돈을 또 쓰겠지. 그러면 그 다른 데 쓴 데는 또 그 돈을 받아가 또 다른 데 쓰겠지. 이게 경제의 선순환. 알겠어요? 됐어? 됐죠? 즉 돈은 돌고 돌아야 경제가 좋아지죠. 알겠습니까? 고립돼 있으면 안 되잖아. 알겠지? 근데 이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하여튼 무조건 뭘 산다 그러면 쌤 산다 그러면 돈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어. 그럼 다 그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됐죠? 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자, 사람들이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어떤 결과가 초래돼? 그렇죠. 효율적으로 삶을 잘 못 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근데 왜냐하면 즉 사람들이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럼 이거 중요하게 여기려면 뭐를 해야 돼? 시간을 써야 되는데 시간을 안 써.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안 해.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 이거죠. 그쵸? 됐지? 그러면 사실 3단 관계 aware 인식해야 돼. 그 다음에 consider 고려해야 돼.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돼? action 행동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됐지? 되셨죠? 그러면 aware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애시당초 그것을 윗문장에 뭐와 동의어야 관심을 가지라는 뜻의 mindset이고 consider가 뭐 하라는 의미야? 그래 그거를 자꾸 뭐 하려고 해야 돼? 시간을 쓰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렇지 제품을 구입을 하고 다시 제품을 리플레이스 하고 이거잖아. 이래야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제 선순환의 논리를 어떤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 전기 자동차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됐지? 즉, 자 어떤 개인이 이해를 한다. 전기차를 사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이해를 해.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기존의 것을 사용하려고 해 뭐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을 때까지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려고 한대.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드는 또는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비용은 다시 뭐를 의미하니까 온실가스의 비윤리적인 효과를 뭐하니까 줄어들 수 있으니까. 됐지? 됐죠?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말해서 뭐야? 어떤 개인이 전기차를 샀을 때 이 전기차가 뭐 해야 돼? 전기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 근데 전기차를 만들려면 일렉트릭 카든, 하이브리드 베이클이건 이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뭔가 또 기계가 필요하겠지. 그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 그럼 이거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온실가스 방출이 되지. 그러면 뭐가 돼? 자연이 안 좋아지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까지 그래 쓸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작동 안 될 때까지 어쨌든 나는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비윤리적이다. 왜? 내가 어떤 거를 샀을 때 그거를 끝까지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도중에 자꾸 바꾸지 말고요. 이해되시죠? 네. 됐니? 그래서 녹색 소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됐죠? 그 다음 일상의 유익과 해로움. 이건 쉬워요. 네, 이건 금방 할게. 루틴이란 건 좋아. 왠 줄 알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게 해 주니까.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당신 스스로 아침을 요리하건 당신 스스로 옷을 입건. 근데 이걸 만일 뭐 해야 된다면 다시 배워야 된다면 아마 당신은 제 시간에 가지 못할 거야. 즉 비교 대상이 뭐예요? 루틴과 vs 누구야? rerun이죠. 루틴이 되면 다시 배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루틴이 안 되면 자꾸 배워야 되지. 배우는데 1시간 소비한다고 치자. 나는 이게 루틴이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만일 이게 루틴이 안 된다면 그 1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9시까지 출근해야 돼. 출근 시간 1시간 걸린다고 치면 씻는 시간 30분 걸린다고 치면 나는 원래 몇 시간 7시 반에 일어나도 충분한데 이걸 하려면 1시간을 더 사용해야 돼. 그럼 난 몇 시에 일어나야 돼?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얘기잖아. 그치? 됐죠?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지. 왜? 이미 할 줄 알게 되면, 이미 루틴이라면 옷을 입는 방법을 배울 필요는 없겠지. 왜? 이미 입을 줄 안다면. 알겠습니까? 네, 그 얘기예요. 자, 하지만 루틴이 뭐 할 수도 있다? harmful. 즉 3번 문장이 주제문이죠. 왜? 왜? 이 할벌은 강조가 아니라 역접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루틴이 beneficial 하긴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harmful 할 수도 있대. 왜? 그들은 자꾸 막으니까. 어떤 거? 새로운 관점을 개발시키는 걸 막으니까. 이걸 조금 국어적으로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뭐 한다고 하죠? 초성 줄게. 타, 성, 에, 전, 는, 다. 그렇구나. 처음 들어봐? 설마? 아니지? 타성에 젖는다. 무슨 말이야? 이미 해오던 일을만 계속하니까 새로운 발전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런 걸 타성에 젖는다라고 표현하죠. 됐지?
즉 그 얘기야. 루틴이 분명 베네피셜한 점도 있어. 하지만 너무 또 루틴만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관점을 개발해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느낌은 오시죠. 그럼 내가 왜 이게 주제야? 그래,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야. 만일 이 사람이 그래도 루틴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려면 글을 어떻게 구성했겠어? 처음에 루틴은 나빠요. 왜? 타성이 적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좋은 점도 있어요. 왜? 새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절약이 되거든요 라고 글을 썼겠지. 근데 얘는 루틴은 좋아요. 왜? 시간을 활용해 주니까. 하지만 나빠요. 왜 나빠? 타성에 젖으니까요. 그럼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루틴이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됐죠? 그러면 루틴이 함풀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4번 글이 요지죠. 됐지?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최소한의 인식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지, 뭐에 따라서 그냥 가이드 따라서. 우리는 왜 루틴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 뭐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텅텅. 그 얘기잖아. 알겠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생각 없이 밥 먹어야지. 성경학원 오늘 수요일이네. 영어 들어가야겠네. 가야지. 김영태 강의하네. 좀 졸려온데? 좀 잘까? 쉬는 시간이네. 편의점 가야지. 다시 와서 먹어. 또 김영태 또 잘하고 있네. 열심히 하고 있네. 자식. 근데 다 먹었어. 배부르다. 졸린데? 다시 잘까? 이게 루틴이라고. 생각이 없는 거잖아. 알겠어? 알겠어? 내가 좀 졸리더라도 그렇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그러면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이래야 정상이라고. 알겠어? 그쵸. 자, 그래서 생각 없는 우리의 습관이 또 계속해서 뭐를 한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며. 봐봐, 생각 없는 우리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건 계속 생각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됐지? 그럼 계속 생각 없이 살면 당연히 뭐야? fail 하겠죠. 알겠습니까? 오늘 좀 아프다. 됐지?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뭐 해라? 그 일이 무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생각을 좀 해.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니네 머릿속에 충격을 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있지 말고. 됐니?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주다 보면 이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그렇지, 좀 정신 좀 차려야겠네 라고 해서 뭐 한다? 뇌를 자극시켜. 그렇다면 아까 그 질문에 새로운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됐지? 그럼 이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알겠죠? 알겠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think,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생각 있게 살아. 수요일 그냥 성경 가. 숙제 안 해. 암기 안 해. 자. 이러지 마시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좀 하세요. 집중 좀 하세요. 내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인지하라고. 알겠죠? 됐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쵸? 생각 좀 하고 살아라. 19강도 끝났다. 20강 갑니다. 힘들어.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 네.
자, 요거 게이트웨이는 쉬우니까 요거는 문법적인 거 조금 중요한 거 나오거든요. 문법 2개만 조금 잡을게. 생각해. 집중해. 알겠지? 자, 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1번 문장 주제인데 문법 할 거야. 동사 찾아보세요. 분사 찾아보세요. 어떤 건 동사고 어떤 건 분사인지 빨리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는 몇 개인지 분사는 몇 개인지 써보세요. 동사 개수도 못 쓰면 안 되죠? 근데 쌤이 지금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접속사로 구성된 문장은 동사의 개수가 한 개가 쓸데없이 많건 또는 한 개가 모자른다면 그 문장은 완전히 틀린 문장인데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많이 맞았길 바랍니다. 동사는 몇 개? 3개야. 분사는 몇 개? 2개야.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럼 접속사는 몇 개야? 2개겠지. 그 2개가 뭐야? when. 그 다음에 뭐야? that. 됐죠? 동사 어딨니? 동사 어딨니? consider. 그 다음 is. 그 다음 of course. 알겠죠? 동사 1, 2, 3. 분사 몇 개? 2개. 분사. 알겠지? 그러면 이 동사 3개와 분사 2개로 구성된 이 문장은 한 단어만 동사로 분사로 바꿔치기 한다든지 분사로 동사로 바꿔치기 하면 문법적으로 다 틀려. 알겠죠? 됐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SNS 때문에 무언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를 생각했을 때, 그 SNS를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어디에만 포커스를 둔다? 미디어 툴즈와 플랫폼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 원래 사업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만 집중을 하니까 실수를 한대. 이 문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소셜미디어에 관련돼서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업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는 그닥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툴즈와 플랫폼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집중하니까 실패한다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의 미디어 툴스 앤 플랫폼은 네거티브 플로우고요. 비즈니스 오브젝티브가 포지티브 플로우죠. 그치? 됐죠? 됐니? 결국 SNS도 뭐에 기반해야 돼? 사업적인 목표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거에 재진술이죠. 사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그 비즈니스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 됐지?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디까지 오랜만에 나왔네? Not A but B 구문이죠. Not A but B. 그러면 이게 뭐겠어? 이거고요. 이게 뭐겠어? 이거겠죠. 똑같은 말이잖아. 자꾸 어디에만 집중하니까 실패해? 툴즈와 플랫폼에 집중하니까 실패해. 그러므로 어디에 집중하면 안 돼? 툴즈와 플랫폼에 집중하지 말고
근데 어디에 집중해야 성공해? 사업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성공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라? 사업적인 목표와 여기에 집중해라. 알겠죠? 됐죠?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랫폼을 싹 뭘로 바꿨을 뿐이야? 채널로 바꿨을 뿐이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목표를 뭘로 싹 바꿨을 뿐이야? 윗문장에 비즈니스를 싹 바꿨을 뿐이죠. 됐지? 됐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합니다.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은 단순히 뭐로는 충분하지 않는다면 즉 막연한 존재는 필요가 없어. 단순히 SNS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필요가 없어. 이걸 뭐라고 한 거야? 툴즈죠. 플랫폼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야? 다시 인스타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뭐야? 유튜브가 성공한 이유는 뭐야? 구독자가 있잖아. 알겠어? 그게 비즈니스 개념이잖아. 이용자가 있어야죠. 근데 반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란 플랫폼만 있는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그건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지. 알겠어? 결국 예를 들어 인스타나 유튜브로 표현하자면 유튜브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걸 이용하는 구독자, 사람이 중요하다고. 알겠지? 이해되시죠? 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 소셜미디어라는 건 그 자체, 플랫폼 자체만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people,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don't use,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억나? 이거 중간고사 수습 때 이런 질문 있었는데 좋은 책, 나쁜 책.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막 심오하게 abstract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샀어. 근데 그 책은 좋은 책이 아니래. 그럼 왜 아닐까? 읽지를 않으니까. 그치? 중간고사 때 그런 수특 질문 있었잖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결국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는다면, 즉 소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없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거지. 김용태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야. 와, 졸라 열심히 설명해. 우와! 근데 앞에 아무도 없어. 알겠어? 앞에 고양이 한 마리 있어. 와우. 약간, 그렇지? 뭐하니 너? 약간 이런 거면 이런 건 좋은 강사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야 오늘 조정식 터졌던데. 그래 무슨 일 맞나? 맞아요. 돈 받고도. 아 근데 그런 거는 뭐 원래 다 있었어.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야. 조정석이라니. 아 조정석? 야나도? 조정식. 자 됐죠? 그런 거 알아? 적은 다 내부에 있는 거. 누가 찔렀겠어? 당연히 내가 찔렀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 똑같은 이투스나 이런 데서 걔가 뭐 누구한테 뭐 그거 돈을 주고 샀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외부인들은 다 내부인이 찌른 거야. 그 세상이 무서워. 알겠죠? 다 적은 내부에 있는 거야. 자 볼게. 그래서 다시 자 여기까지 무슨 문장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만 집중한다? 플랫폼에만 집중한다. 정작 사업적인 목적, 즉 이용자가 없으니까 실패한다. 오히려 플랫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즉 존재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없다면. 됐죠? 즉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단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를 의미해? 그렇지. 소비자들이 있어야지.
됐죠? 그 결과 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예를 들어 새로 창업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소비자 유입.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말고 소비자에 집중해라. 알겠습니까? 됐죠? 결국 컨슈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을 이룬다. 됐죠?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세계도 다르지 않다. 그치? 자,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았네? 네? 둘, 셋, 4개 남았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쉴게요.